50대, 60대 순자산 평균이 얼마인지 들어보셨나요? 빚을 다 뺀 진짜 내 돈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평균이 약 5억 원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다들 돈이 많죠? 나만 없나? 50대랑 60대가 돈이 가장 많은 세대래요.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지? 당연합니다. 이거는 평균값이라 삼성 이재용 회장까지 포함된 수치예요. 그래서 좀 안 맞다. 그러면 가운데쯤 되는 값은 얼마일까? 57% 정도, 절반을 조금 넘는 사람들이 3억 원 정도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높아. 하지만 이 3억 원이라는 숫자도 크게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부동산에 깔고 앉아 있는 거라 현금 보유는 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 요즘 정년까지 보장된 회사 많이 있나요? 제가 다녔던 회사들은 상장된 회사들이긴 했는데 정년 보장은 안 되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퇴직하고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얼마가 있어야 일 안 하고 놀아도 될까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한 달에 5, 600만 원이 필요해요. 자녀가 성인이다. 요즘은 성인이 돼도 부모한테 얹혀 살죠. 결혼도 너무 늦게 하고 고정 지출비가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1년에 6천만 원. 앞으로 사는 동안 20억 정도 있어야 남은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된다. 그런데 없죠? 이게 어디 있어요? 이 정도 돈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 안 보셔도 됩니다. 시간을 아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은퇴 시기를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 보통 직장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퇴직을 곧 은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직장을 그만두는 퇴사나 퇴직 또는 일을 바꾸는 거, 전직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은퇴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돈 버는 방식이 바뀐 것 뿐입니다. 은퇴라는 것은 내가 완전하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을 때가 은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애 주기보다 너무 일찍 직장에서 나오게 된다. 결국 우리는 그 이후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자식한테 손 한 번 안 벌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저는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식들을 도와주죠. 근데 이분들한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돈을 많이 모아서가 아니라 돈을 계속 벌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를 팔 줄 아는 분들이셨어요. 반대로 퇴직하고 나서 엄청 힘들어하는 분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는 뜻보다는 직장 나오고 나니까 돈 벌 방법이 없는 거죠.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난 고객이 퇴직하고 3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부터 아들한테 생활비를 받고 있다. 너무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어머님은 63세인데 매달 300만 원을 넘게 번다고 하십니다. 자식들한테 오히려 용돈을 준대요.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좀 알려줘,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한대요. 이분들의 차이가 뭘까? 단순히 노후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준비를 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앞으로 이 회사에서 한 10년은 더 일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평균 퇴직 나이 49.4세. 사기업,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 기준으로 평균 퇴직 나이가 49.4세예요. 내가 생각하는 정년과 회사에서 생각하는 그 정년의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 거래처 차장님이 54세에 희망퇴직 권고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거절하셨죠.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랬더니 이분을 보직을 변경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부서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도 버티자. 내가 눈칫밥 먹고 연봉이 깎여도 아이들 대학까지만 가면 학자금 지원 받는 거 따지면 그 정도만 돼도 참을만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결국 나오시더라고요. 조직에서 내가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사람이 참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애들 대학 졸업 때까지는 다닐 수 있을 줄 아셨대요. 그렇지만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정말 10년이 넘게 쳐다보지도 않았던 구직 사이트를 막 들여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력서를 추려서 면접을 보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죠. 재취업이 쉽게 되나요? 된다 한들 급여는 반토막이 납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거 자체에 의미를 두는 거지, 내 급여 수준이나 내가 다녔던 회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업으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렵게 재취업을 해도 이미 형성된 고정 지출은 줄어들지가 않고 그 월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다들 프랜차이즈, 자영업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회사를 나와서 처음으로 느낀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상장회사를 14년 정도 다니다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저는 단 한 번도 뭔가를 팔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업을 운영하면서 물론 사장이 모든 걸 다 최고로 잘할 수 없죠. 그래서 월급을 주고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광고하려고 디자이너도 채용하고 마케팅, 홍보하는 담당자도 채용하고 그래도 안 팔려. 아, 이러면 그러면 나라도 좀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작은 회사 사장은 슈퍼맨이 돼야 돼요. 나라도 좀 잘 팔았어야 되는데 안 팔려. 야, 그럼 돈 더 주고 완전 정말 잘 파는 전문가를 데려와야지. 그게 안 된다고요. 그렇게 돈 주고 데려왔다 한들 이 사람이 이 제품을 잘 팔지 못 팔지도 몰라요.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구멍가게에는 전문가가 일하겠다고 지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뭔가를 판다는 게. 여러분들 뭐 하나라도 팔아본 적 있으세요? 볼펜 한 자루라도 팔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구매 담당자였어요. 뭔가를 사는 사람. 맨날 보던 사람들이 영업사원이었으니까 내가 구매를 결정하게 된 그 이유를 떠올리면서, 아, 그렇게 반대로 영업자의 입장으로서 설득하고 판매하면 되지 않을까? 안 돼. 안 되더라고. 회사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큰 건지 나오고 나서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야, 뭐 마음에 안 들면 나 때려친다. 내가 어디 가서 이 정도 회사 입사 못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야. 아니더라고. 직장인의 성과는 사실 회사 시스템이 대부분의 지분을 차지합니다. 제조, 유통, 판매망이 완성된 시스템 안에서 정해진 역할만 수행을 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고 뛰고 내 업무에 대해서 잘난 척을 해도 그 역할, 자기 일에만 한정된 이야기였다는 거죠. 이 시스템이 아닌 개인이 제조, 유통, 홍보, 판촉, 판매, AS까지 다 하잖아요. 이건 뭐 종합예술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아닌데 나는 영업직이라 파는 게 내 전문인데 그럼 나와서 한번 팔아보세요. 물론 잘하시는 분도 있죠. 왜 없겠어. 그런데 대부분은 회사 브랜드, 회사 제품, 회사가 이미 확보하고 있던 고객 라인, 그 회사 시스템의 지원으로 영업을 한 겁니다. 완전하게 개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회사라는 테두리가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진짜 사소한 것부터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는 볼펜 한 자루도 내 돈 주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14년 동안은. 근데 나와 보니까 연필 한 자루, 볼펜, 클립 하나도 다 내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만큼 차이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파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뭔가를 할 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큰 성과를 내려면 그만큼 많은 집중력과 시간이 요구되겠죠. 그런데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와요? 이런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 바로 돈 벌 수 있어 하니까 치킨집, 카페, 프랜차이즈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돼요? 퇴직금 날리는 분들 대부분이 이 패턴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직장을 오래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동안 무언가를 팔아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쿠팡 파트너스 들어보셨어요? 이거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내가 써본 제품 중에 정말 마음에 들었다, 만족했다, 그 제품을 구입한 링크를 내 전용 링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입을 하면 판매 금액의 3.3%를 수익으로 받습니다. 30%가 아니고 3%라고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에요. 파는 감각을 익히는 겁니다. 이런 게 학습이 되어야 되고, 퇴직하고 나서 뭐 하실 건데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고객이 매장에 찾아옵니까? 이걸 어떻게 알리지? 이걸 어떻게 설득해서 지갑을 열게 하지? 뭘 하든 이 고민의 과정을 똑같이 거치게 된다고요. 퇴직 후에도 멋지게 사는 사람들, 자식한테 손 안 벌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버는 분들입니다. 팔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파는 근육을 직장 다닐 때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직장 안 다니고 계신 분들, 이분들은 더 좋죠.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무기잖아.
더 빨리 학습할 수 있죠.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하나만 해보세요. 쿠팡 파트너스 가입하고 내가 써본 제품 중에 진짜 좋았던 거, 그거 링크 하나 만들어서 친구한테 카톡으로 보내보세요. 야, 이거 좋은 거야.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나 사봐라. 살까요? 안 삽니다. 링크 받고 이 정도 설명으로는 안 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왜 안 샀는지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얘기했으면 샀을 것 같니? 어떤 정보를 줬으면 내 친구가 샀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 친구와 대화를 해보세요. 그 설득의 과정이 연습입니다. 그게 나중에 진짜 고객에게 판매하는 노하우가 될 겁니다. 퇴직 후에도 멋지게 사는 사람들, 자식한테 손 안 벌려. 지인들 만나도 지갑을 여는데 인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존중을 받게 되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계속해서 돈을 버는 분들입니다. 팔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쿠팡 파트너스 가입 사이트 하나 남겨놓을게요. 들어가셔서 가입하고 링크 하나만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시면 제 영상 찾지도 못합니다.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